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주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노이,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웬푸쫑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8세 즈음하여 총비서 동지와 친선적인 위엔남 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엔남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호지명 동지께서 몸소 마련해 주신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는 지난 70년간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어 왔습니다. 나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지난해 3월 총비서 동지와의 뜻깊은 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에 따라 앞으로 계속 심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친선적인 위엔남 인민이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위엔남 공산당의 명도 밑에 부강본행하는 위엔남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존재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총비서 동지가 건강할 것과 당과 국가를 영도하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저체 109, 2020년 1월 31일 평양.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을 벌여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위원장 동지, 나는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8세 즈음하여 위엔남 당과 국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당신을 통하여 조선 당과 국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호지명 주석과 김일성 주석께서 몸소 마련하고 갖고 오주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지난 70년간 역사의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며 끊임없이 공고화되었으며 최근 연간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3월에 진행된 위원장 동지의 위엔남 공식 친선 방문은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협조관계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위엔남 당과 국가 인민이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중시하며 그것을 두 나라 인민들의利益에 맞게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을 위하여 계속 공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하는 바입니다. 나는 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건설과 발전 그리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들을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고귀한 직책 수행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웬푸쫑 2020년 1월 21일 하노이. 모범적인 단위들과 기대에 26호 모범기대 용해상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호가 발표됐습니다. 정령에 의하면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중앙정보통신국 5본국 메아리 음양사의 3중 26호 모범기대 용해상이 대동강 식료공장을 비롯한 6개 단위의 2중 26호 모범기대 용해상이 평양 컴퓨터기술대학을 비롯한 12개 단위와 기대에 26호 모범기대 용해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무안시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수십일이 지났습니다.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에 있어서 지난 시기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스에 비해 대단히 빠른 것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30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서만도 감염자 수는 9,692명,
29일에 170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43명 더 늘어나서 30일에는 213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중증 환자는 1,527명, 의진자는 15,238명에 이르렀습니다.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세계 여러 나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으며 30일 하루에 만도 핀란드, 아랍주장국 연방에서 감염증 환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의 련영성, 흑령강성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속출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는 4명이었던 감염자가 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염병을 미리 막는 데서 제일 좋은 방법과 최선의 선택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이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선제적으로 차단 봉쇄해서 감염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위생 방역 체계가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된 데 맞게 중앙과 도시, 군들에서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들을 강도 높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들에서는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차단 봉쇄하기 위한 사업, 외국 출장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 검역 사업,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 사업과 소독 사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은 이 비루스 감염증의 위험성과 전염 경로, 감염 증상, 진단과 예방 대책에 대한 상식을 잘 알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 여러 나라로 급속히 전파돼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의 송자치구를 비롯해서 31개 송으로 전파됐으며 30일 현재 그로 인한 감염자 수는 9,692명, 그중 사망자 수는 213명이라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무안시가 봉쇄되기 전까지 500만 명이 도시 경리로 떠나간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국제 사회의 불안이 커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의 단동시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고 남조선에서 30일 현재 7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그 위험성은 날이감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국경을 벗어나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도이칠란드, 카나다,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 속에 다 감염이 되는데 특히 이 중노년기 사람들 속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자들 속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발병자들 속에 간혹 이제 어린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 발병률은 그닥 높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상태를 보면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일 내지 7일이며 제일 길어서 14일 정도라고 합니다. 감염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열나기와 나른한 감, 마른 기침을 하고 일부 환자들 속에서는 코매기와 콧물 흘리기, 설사를 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다. 중환자들인 경우에는 길어서 일주일이 지나면 호흡 곤란이 나타나며 보다 위급한 환자들 속에서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폐혈증성 쇼크, 치료하기 힘든 대사성 산증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혈액 응고 기능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중환자, 보다 위급한 환자들 속에서 미열이 나며 기어는 열이 나는 것이 명백치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사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데 사스의 경우에는 증세가 뚜렷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환자를 구별하고 격리시켰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 증세가 일반 감기와 비슷해서 그 대응이 늦어지고 방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루스가 인체 내에 잠복해 있어도 특별히 앓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잠복기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각지의 비행장과 기차역, 버스 정류소, 부두를 비롯한 공공장소들과 택시, 관광버스, 궤도 전차들에서 체온검사, 소독을 비롯한 긴급 방역 대책과 입국자들을 호송하는 차들을 철저히 고정시키는 사업과 함께 발병 지역들에 대한 봉쇄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루스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도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사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나라들뿐 아니라 북아메리카와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자 일부 나라들이 중국 무안시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 주민들을 긴급히 소개하고 중국에로의 비행기 및 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형 코로나 비루스 왁진이 개발되지 못한 조건에서 이 비루스에 대한 예방 상식을 잘 알고 개체 위생과 식료품 위생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비루스 감염증은 공기나 침방울에 의해 눈과 코, 입안 점막을 고쳐 전염되기 때문에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꼭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무실과 방안 공기 관리를 자주 하고 몸 관리를 잘해서 인체의 면역 능력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와 알, 우유를 비롯한 음식물들을 꼭 끓여 익혀 먹어야 하며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야생동물, 가금류와 될수록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밖으로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들어와서는 비누로 손 씻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현 실태에 대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생 방역 체계가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돼서 중앙과 지방의 비상 방역 지휘부가 조직됐으며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위생 선전과 방역을 빈틈없이 짜고 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국경,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 봉쇄해야 하며 위생 방역 부문에서는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기동할 수 있도록 림상, 방역, 소독, 실험 부문의 일꾼들로 조를 구성하고 필요한 물질적 보장 대책을 따라 세워 바늘 들어갈 틈도 없이 방역 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품질감독위원회와 보건성의 일꾼들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지역에 출장을 갔다 오는 인원들에 대한 장학과 격리 사업, 호송차들을 고정시키는 사업,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따라 세워야 합니다. 각급 당 정권기관 일꾼들과 치료예방기관, 위생방역기관의 일꾼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이 국가의 전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2세 즈음에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보내신 축전과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보내온 축전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전국 농군맹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대가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방문하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답사한 소식과 모범적인 단위와 기대의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그리고 평양시당위원회에서 올해를 수도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는 해로 빛내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임면이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과 위대한 용도자 김질 동지 불후의 보존자가 펼치신 글을 싣고 성스러운 주체 혁명사와 더불어 용생하는 충신들 중에 한 사람인 혁명투사 최효일 동지의 한 생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재자원화는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데 대해서 해설한 글과 재자원화와 국산화는 경공업 발전의 정자라는 데 대해서 경공업성 일꾼들과 기자가 나눈 이야기를 싣고 자력갱생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정면 돌파해 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왕재산 예술단 무용종합공연이 동평양 대극장에서 연일 성황을 이루며 진행된 소식과 국가품질감독위원회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위생검역에 큰 힘을 놓고 있는 소식, 그리고 농민 휴양소들에서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는 농업근로자들의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고 있는 데 대해서 전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동해 지구 농촌들에서 흙가리를 다그치고 있는 소식과 송안 과수농장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농업근로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믿음직하게 준비시킬 때 대해서 쓴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5면에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 호소에 화답하여 각지 근로단체 조직에서 경제선동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성남 청년 탄광 김진 청년 돌격대 전투 기록장을 펼치고 쓴 글과 사회주의 우리 제도에서 꽃피어나는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는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만민의 다음없는 지성이 깃든 선물들을 소개한 기사와 여러 나라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자조성이 강한 위대한 나라라고 찬양하고 있는 소식을 싣고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 과학기술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이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보내신 축전과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보내온 축전을 싣고 모범적인 단위와 기대에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경제 소식들, 그리고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에 전국이 떨쳐나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우리의 전엄 이런 제목의 정론을 싣고 황해남도 인민위원회에서 농업전선에 대한 지원 사업을 힘있게 조직 진행해 나가고 있는 소식과 법규 해설, 해상 탐색 및 구조법에 대하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정면 돌파전의 불길 속에 전력 증산의 덩음을 높이 올려가는 순천 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기업들의 노력투쟁 소식들을 싣고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대규모의 중평 남세원 실농장과 현대적인 도양묘장을 일도 세워주신 데 이어 온실농사와 나무모 생산, 경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연전 기재까지 보내주도록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소식과 여러 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교육은 국가의 제일 중대사라는 데 대해서 쓴 글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진의 보폭을 크게 내짚은 김일성 종합대학과 강계교원대학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5면에 다수학 열풍 속에 배출된 노력 영웅들을 소개한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싣고 일꾼의 실력과 실적 이런 제목의 기사와 216사단 922건설 2호단 라선시련대 련대장 박용일 동무를 소개한 기사, 그리고 지름길 이런 제목의 실화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조선인민의 힘찬 진군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준 역사적인 회의라고 여러나라 인사들이 강조한 서식과 청년의 믿어온 새 세대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우리나라와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과의 외교관계 설정 이름돌시되는 날을 맞으며 쓴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국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